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을 쭉 보다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급등주들, 폭등주들 정말 많습니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막 이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자, 그런데요.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권뿐만 아니고 제법 많아요. 자, 이러한 급등주들, 폭등주들 쭉 살펴보다 보면요. 제법 재무 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물론 급등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재무 구조가 취약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견실하고 그리고 실적을 잘 내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상당수의 급등주, 폭등주들이 너무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선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투자를 하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등주들 주가 차트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차트를 볼 때 로그 차트로 보다 보니까 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는 그 차트에 비해서는 좀 느낌이 조금은 덜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어떤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차트를 올려놨는데 아마 이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주가 차트에서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막 로켓가 치솟듯이 이런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자, 워낙 많은 폭등주들, 급등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A 종목, B 종목 이렇게만 부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차트와 자료 중 A 종목 블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종목을 보게 되면요. 주가 정말 아트예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보게 되면 최근 한두 해 또는 한 3, 4년 사이에 5배 올라간 것도 흔하고요. 10배 상승한 것도 흔하고 20배에서 30배?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저 종목들을 쭉 보다 보면은 재무제표에서 특이점들이 관찰돼요. 첫 번째로 A 종목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매년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한 해 정도는 적자를 기록할 수 있어요. 길면 2회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3년, 4년, 5년 연속 적자다? 그러면은 재무제표가 과연 저게 깨끗할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적자가 연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이 취약해지고 재무구조상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재무 비율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상증자를 단행하거나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BW 등을 발행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수혈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게 과연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일까요? 아니죠. 부정적인 재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주가에 부담스러운 그러한 재료가 어느 날 갑자기 돌발 악재 마냥 펑 터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연속 적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날 갑자기 재무적 이슈로 인해서 좀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에요. 지금 A 종목은 실적 측면에서 연속 적자인 것이고 B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가 정말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보게 되면요. 재무 비율. 재무 비율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보는 것이 유동 비율이 있고
그리고 당좌 비율이란 게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과거 IMF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까지 그때 당시 정부에서 상장사들에게 부채 비율 200% 맞춰라 라는 그런 압박을 가했었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IMF 사태 때 기업들이 참 자존심 상한 일이 많았다 보니까 평균적인 부채 비율이 한 100%대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들 보게 되면요, 부채 비율이 웬만하면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200%?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건 조금 전 찝찝하다고 생각하는데 300% 넘어갔다? 예. 하라,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재무 비율을 볼 때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도 보조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채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요,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낮을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당장 또는 바로바로 현금화를 해서 빚을 갚을 능력을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예, 이걸로 가늠할 수 있는데요. 저 비율이 너무 낮게 될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예, 돈을 갚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들 중에 보게 되면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혹은 부채 비율이 뭐 100% 전후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당좌 비율, 유동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 회사가 야, 이거 완전히 이 회사 재무 담당자는 매일같이 외주를 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재무 구조가 취약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까지도 와,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름다운 주가 폭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주가 올라가기만 하면 장대가 아니냐, 흥묘백묘 다 필요 없고, 예, 주가만 폭등하면 된다. 예, 뭐 그 출신 성분이 재무적으로 안 좋든 뭐하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좋을 때는 좋지만요, 어떤 재무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나 요즘처럼 금리가 좀 예전에 비해서 고공권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재무적 이슈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상, 예,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이 올인이죠. 예, 올인하죠. 풀 배팅. 자, 그러다 보면 혹시나 재무적 이슈, 부도, 뭐 갑자기 뭐 대규모 어떤 안 좋은, 예, 뭐 전환사채 발행,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뭐 이런 거, 뭐 부담스러운 거 발표하게 되면 그 투자자는 치명적인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대로 수익을 많이 내시면서 본인은 용기 있다, 예, 잘 되면서 스스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게요,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용기 있는 투자자가 아니고 만용, 예, 용기가 너무 과했다, 예, 이렇게 평가절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급등주들, 예, 주가 차트 아름답죠. 예,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죠. 우리 애청자님들은 예, 조금 이제 차분한 투자 성향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은, 예, 상당수는 급등주, 폭등주 사랑하실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튀는 종목 보면 예, 부럽긴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급등주, 폭등주, 요거를 이제 처음에 손댔다 하면요, 이상하게 처음에 몇 번은 수익을 내요. 우와, 내가 얼마,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더블 났어. 와, 따봉이죠. 그리고 또, 야, 내 자신감이 붙어서 뭐 한 500으로 늘렸는데 또 더블이 났어. 와, 따봉이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요, 점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게 되고,
이 자신감이 커지는 건 좋은데 투자 규모까지도 커지게 돼요. 예,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의 투자 원금이 어느 날 보면 1억이 되어 있고 이것도 성공했다 그러면 예, 영끌에서 뭔가 쇼부를 보시는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 뭐냐? 저렇게 매번 좋은 성과를 내다가 단 한 번 잘못된 투자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몰빵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는요, 급등주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럼 전략적인 대비 뭘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당연한 것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분할 매세, 분산 투자. 예, 좀 여러 종목에 분산을 해 놓으시면 그 중에 하나가 말썽을 부리더라도 치명적인 손실까지는 아니잖아요. 분산 투자.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예. 혹시나 분산 투자한 것까지도 좀 치명적인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예, 후방에 배치한 자산 배분 전략상 안전자산, 예비 병력들이 다시 투입을 하게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는 필수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요 두 개는 너무 이제 공자왈, 맹자왈 같은 거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요. 자, 초기에 수익이 나신 분들 이상하게 우리 고스톱 처음 하면 수익 나는 것처럼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수익이 났다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떼어서요. 예, 아예 다른데 파킹하세요. 요즘 은행에 가면 파킹 통장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빼놔서 안전하게 그건 두시고, 예, 수익금 중에 일부를, 예, 재투자 원천으로 쓰시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졌다 하더라도 파킹해놨던 그 수익금에서 다시 일정 부분, 빼서 다시 투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급등주 투자할 때는, 예, 항상 내 원금이 모두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비 요거 없이는 예, 힘들 수 있습니다. 요즘 코스닥 급등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작은 도움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